세 번째, 아도 서비스의 잿더미와 불굴의 의지. 쌀 가게를 닫고 새로이 눈을 돌린 곳은 자동차 수리업이었다. 자동차라는 물건은 참으로 묘했다. 새로 만든 거대한 몸체가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고, 앞으로 이 기계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빚을 내어 경성에서 가장 큰 자동차 수리 공장인 아도 서비스를 인수했다. 쌀 가게에서 번 돈과 사람들의 믿음을 담보로 내 인생의 큰 승부수를 던진 셈이었다. 공장은 활기가 넘쳤고 나는 밤낮 없이 기름때를 묻히며 차를 고쳤다. 기술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기계의 원리를 익히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제야말로 내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리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하늘은 나에게 그리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다. 공장을 인수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이른 새벽이었다. 잠결에 들려온 다급한 외침에 달려 나간 그곳에는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아도 서비스 공장이 불길에 휩싸인 것이다.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목조 건물은 뼈대만 남기고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렸다. 손님들이 맡긴 비싼 차들도 시커먼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다. 넋을 잃고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나는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당장 손님들에게 물어줄 배상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정주영은 끝났다고 수군거렸다. 도망이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연장을 챙기며 나는 다시 일어설 결심을 했다. 나에게는 돈은 없었지만 여전히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두 손이 멀쩡했기 때문이다. 나는 나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을 찾아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공장이 불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의 성실함과 기술은 타지 않았다고 말이다. 다시 한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다면 반드시 성공해서 몇 배로 갚겠노라고 간곡히 청했다. 나의 눈빛에서 진심을 잃었는지 그는 놀랍게도 다시 한번 거금을 빌려주었다. 나는 그 길로 신설동에 새로운 터를 잡고 다시 공장을 세웠다. 이번에는 아도 서비스보다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고치는 것으로 승부했다. 남들이 사흘 걸릴 일을 하루 만에 해냈고 밤을 새워서라도 약속한 날짜를 지켰다. 소문은 금세 퍼졌다. 불이 나 망한 줄 알았던 청년이 다시 나타나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소식에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불꽃 속에서 내 인생을 더 단단하게 재련했다. 만약 그때 내가 절망하고 주저앉았다면 오늘날의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련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었고 나는 그 손님을 당당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내가 이 시련을 통해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절망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담지 말라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불길을 만날 수 있다.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고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건물을 태울 수는 있어도 당신의 의지까지 태울 수는 없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엄청난 자본이 아니라 죽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와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고난은 마치 겨울 추위와 같아서 당시에는 뼈저리게 시리지만 그 추위를 견뎌내야만 봄의 새싹이 돋아난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섰던 그 경험이 훗날 내가 거대한 배를 만들고 큰 다리를 놓는 밑거름이 되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문제가 산더미 같아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것 같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길은 반드시 있다.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나의 신념은 바로 그 뜨거웠던 아도 서비스의 불길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네 번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일군 현대건설의 자동차 수렵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즈음 조국은 해방을 맞이했고 뒤이어 동족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터졌다. 남들은 피난길에 오르며 살기를 찾기에 급급했지만 나는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했다. 파괴된 도로와 끊어진 다리를 보며 내 가슴은 미어졌다.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건설이라는 분야에 내 운명을 걸기로 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그렇게 포탄이 오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태동했다. 장비도 부족하고 기술도 서툴렀지만 우리에게는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있었다. 전쟁 중에도 공사는 계속되었다.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가서도 나는 미군 부대의 공사를 도맡으며 신용을 쌓았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미군들이 주문한 낙동강 고령교 복구공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 중 하나였다.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물살은 거셌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재값은 자고 나면 2배로 뛰어 있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이 공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 뻔했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나는 집까지 팔아가며 공사 대금을 충당해야 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나날이었다. 동생들과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 그만하자고 나를 만류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기업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신용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공사를 포기한다면 현대건설의 미래는 영영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거센 물살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말뚝을 받고 기술자들을 독려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믿음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결국 예정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고령교는 튼튼하게 완공되었다. 공사가 끝났을 때 내 손에는 막대한 빚만 남았지만 전 세계가 현대의 뚝심과 신용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이 공사를 계기로 현대건설은 대한민국 재건 사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한강 인도교 복구 공사를 비롯해 전후 복구 사업을 도맡으며 우리는 한 단계씩 성장했다. 고령교에서의 뼈아픈 적자는 오히려 우리에게 강한 면역력을 주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공기를 맞추고 약속을 지킨다는 현대의 정신이 그때 확립된 것이다.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다. 나는 그 거친 강물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를 닦고 있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말해주고 싶다. 책임이란 잘 될 때만 지는 것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다. 당장의 손해가 두려워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은 결코 큰일을 할 수 없다. 고령교 공사에서 내가 만약 돈 계산만 따졌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잇는 수많은 도로와 다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있는 가치를 바라보라. 그것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는 것이다. 나는 빚더미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내가 만드는 다리가 이 나라의 미래를 연결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시련이 닥쳤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오직 앞만 보고 묵묵히 나아가라.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그 신념이 결국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다리는 강 양쪽을 연결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통로이기도 하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에서 신용이라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